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에요. 시골 깡촌이라 불러도 될 만한 경상북도 작은 동네에서 그 해 유일한 서울대 합격생이 딱 한 명 나온 거 있죠.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서 며칠 동안 잔치가 끊이지 않았고 면사무소에서는 현수막까지 떡하니 걸어서 축하해줬죠. 김정태. 이름 석자는 순식간에 동네 자랑이자 희망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근데 서울 생활은 드라마랑 완전 딴판이었어요. 서울. 이름만 들으면 낭만적인데 현실은 진짜 냉정하더라고요. 촌에서는 서울대생이면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었지만 서울은 뭐 명문대생이 발에 채일 만큼 흔해 빠졌잖아요. 제일 뼈저리게 느낀 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자취방 월세였어요.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확인할 때마다 씁쓸한 웃음만 나왔죠. 부모님이 방세에 최소한 용돈까지 보내주시긴 했지만 그걸로는 턱도 없었거든요. 서울 와서 살아보니까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한잔하려면 돈, 여자친구라도 사귀어서 데이트라도 하려면 돈, 촌놈 소리 듣기 싫어서 계절마다 옷이라도 좀 사 입으려면 돈, 심지어 최신 휴대폰이라도 손에 쥐려면 돈, 숨만 쉬어도 돈이 술술 나가는 도시. 서울 딱 석 달 살고 나서 그 현실을 아주 그냥 뼛속까지 실감해버렸죠. 결국 자존심 센 시골 신동은 씁쓸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과외 전선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울대 간판, 의대생 프리미엄, 촌에서 신동 소리 듣던 옛날 영광을 미천 삼아서 이거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근데 과외 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이라 설레기도 했지만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김과외 앱에 프로필 엄청 열심히 올려놓고 눈 빠지게 문에 넣어봤지만 웬걸 깜깜무소식. 며칠이 지나도 답장 하나 없으니까 혹시 내 프로필이 뭐 잘못됐나? 하는 의심만 계속 꼬리를 물고 자존심은 드높았지만 워낙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길에서 전단지 돌리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겨우 용기 내서 전단지 몇 장 뽑아들고 학교 근처 학원가를 어슬렁거려 봤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랑 혹시 누가 내 개인 정보 털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만 앞서더라고요. 결국 전단지 한 장 제대로 못 붙여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저한테도 그런 흑역사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암담했죠. 그렇다고 헐값에 과외를 할 수는 없었어요. 나름 신동 소리 듣고 자란 자존심이 그걸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주머니는 텅텅 비었지만 자존심 하나는 아주 그냥 꼿꼿하게 살아있었죠. 연애 사업은 뭐 완전히 폭망 상태였고요. 서울 올라온 지 벌써 몇 달이나 됐는데 여자친구는커녕 제대로 된 여자 사람 친구 하나 못 만들었으니 말 다 했죠. 밤늦게 텅 빈 자취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외로움이 쓰나미처럼 확 밀려왔어요. 돈도 없고 마음까지 횡 비워버리니까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진짜.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희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대학교 친구 녀석 찬우한테 전화가 온 거죠. 찬우 녀석이 호주로 어학연수를 간다면서 연수 가는 동안 자기가 하던 과외 자리를 대신 맡아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뭐 망설일 게 뭐 있어요? 당장이라도 덥석 물고 싶었죠. 야, 당연히 해야지. 어디 과외인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흥분으로 막 들떠버렸어요. 잠원동 고1 남자애. 찬우 녀석의 무심한 대답이 그 순간에는 천상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잠원동이라니 강남 한복판이잖아요. 과외 첫날 약속 장소인 학생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설렘 반, 돈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반,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어요. 잠원동 고급 아파트 단지, 깔끔하게 정돈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시골에서만 살던 촌놈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넓고 쾌적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 디퓨저 향까지. 와, 진짜 촌집이랑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죠. 과외 시작하기 전에 학생 어머님하고 인사하고 과일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제 눈앞에 앉아 계신 분이 뭐랄까 딱 봐도 급이 다르다 싶은 느낌 있잖아요. 화려하게 꾸민 건 아닌데 수수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아름다움이 흘러넘쳤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은은하게 미소 짓는 입술, 크고 맑은 눈망울, 딱 청순 글래머라는 말이 떠오르는 스타일이셨죠. 친절하게 웃으면서 과일 깎아내오시는 모습은 촌놈 심장을 쿵 하고 제대로 울리기에 충분했어요. 그래, 우리 찬우랑은 친하신가 봐요?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우리 찬우라니 단순히 과외 선생님이랑 학부모 관계는 아닌 것 같았죠. 네, 친해요. 근데 찬우랑은 어떤 사이세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 몰랐어요? 저 찬우 막내 이모예요. 네? 막내 이모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찬우 녀석이 일부러 나 놀래주려고 말을 안 했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런 부자 동네에서 뭘 아쉬워서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이력서 한 장 없이 덜컥 과외 선생으로 써주겠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제가 먼저 찬우한테 부탁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정태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청년이라고.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더니 촌스러운 모습이 웃기셨는지 살짝 웃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윤지혜예요. 준석이 엄마이고 올해 40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40살이라고요. 나이를 듣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네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30 초반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저렇게 동안이실까? 감탄이 절로 나왔죠. 어머님은 누가 봐도 탐낼 만큼 매력적인 아주머님이셨어요. 과외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일상의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준석이가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날이었죠. 과외가 끝나고 가방을 챙기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정태 씨,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준석이 성적이 많이 올라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준석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했고 거실로 자리를 옮겨 그녀가 직접 내려주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정태 씨는 시골에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선생님이 계셨나요? 아니요. 특별한 선생님은 없었어요. 독학이 대부분이었죠. 읽을 책이 많지 않아서 읽는 책은 정말 꼼꼼히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과외와 공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대화는 각자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으로 흘러갔어요. 그녀는 대학 시절 미술을 전공했다가 결혼 후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의대생의 바쁜 일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눴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정태 씨, 이야기가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동네에 괜찮은 전시회가 있거든요.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전시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전시인데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준석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정태 씨가 시간 되시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네. 좋아요. 시간 괜찮습니다. 그렇게 첫 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주말에 만난 그녀는 과외 시간에 보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단정했던 머리를 살짝 풀어내리고 캐주얼한 원피스에 가벼운 재킷을 걸치신 모습이 더 편안해 보였죠. 전시회를 둘러보며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한때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정말요?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그러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네요. 하지만 덕분에 오랜만에 작품을 보니 영감이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전시회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정태 씨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헤어질 시간이 되어 집 앞까지 바래다 드렸는데 그녀가 문득 물으셨어요. 정태 씨,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준석이가 친구네 캠핑에 따라가는데 저 혼자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한강에서 자전거 타면 어떨까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어졌고 그 후로도 우리는 종종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북촌의 조용한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녀는 저에게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시골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한 번은 비가 갑자기 쏟아져 근처 영화관으로 뛰어들었는데 마침 상영 중이던 영화를 즉흥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어색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편안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네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주말 그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군요. 정태 씨, 급한 부탁이 있는데 준석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근데 제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어요. 혹시 시간 되세요? 망설임 없이 달려갔죠. 병원에서 만난 그녀는 지쳐 보였어요. 준석이는 맹장염 초기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죠. 서류를 전달하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사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태 씨, 급하게 연락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날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함께 있었어요. 준석이가 잠든 사이 그녀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학부모와 과외 선생님을 넘어섰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준석이가 퇴원한 후 그녀가 저희 자취방으로 직접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좁고 허름한 방이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정태 씨 방이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네요. 역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달라요. 그날 그녀가 해주신 된장찌개는 어머니의 맛과 달랐지만 또 다른 의미로 특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과외 관계에서 시작해 특별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따뜻했죠. 넉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비가 내리는 금요일. 과외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났죠. 준석이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간 후 지혜 씨는 평소와 달리 와인 두 잔을 내왔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의 은은한 조명이 비해 젖은 창문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생일이거든요. 순간 당황했죠. 생일을 나랑 보내려고 하나?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미안했죠. 축하드려요. 미리 알았더라면 선물이라도 준비했을 텐데. 정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네요. 괜찮아요. 정태 씨가 와인 한 잔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에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정태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항상 단정하고 우아했던 그녀가 오늘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거든요. 준석은 일찍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고 거실에는 정태와 지혜 둘만 남았어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적막을 채웠답니다. 혼자 생일 보내는 건 처음이에요. 지혜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죠. 혼자라뇨? 준석이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정태가 자신의 와인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네요. 지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에 정태의 마음이 저렸어요. 평소에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또 못 오네요. 이번엔 베트남에서 새 매장 오픈 준비 때문이래요. 정태는 처음으로 지혜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묻어났죠. 그동안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업을 하시나 보네요. 정태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답니다. 네. 헤이푸드와 미용용품을 수출하는 일을 해요.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필리핀에도 진출했죠. 현지 법인도 설립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요. 정태는 마음 한편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부자 남편, 좋은 집, 완벽한 외모를 가진 이 여자의 삶이 부러우면서도 그녀의 눈에서 슬픔이 감지되었기 때문이었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삶 이면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네요. 오래 떨어져 지내시기 힘들겠네요. 정태는 진심으로 말했죠. 자신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어떻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지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대답했어요. 그녀의 립스틱 자국이 와인잔에 선명하게 남았네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길면 석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정태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공감의 표정을 지었답니다. 와인 몇 잔이 더 오가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정태는 자신의 시골 생활과 서울 생활의 차이, 그리고 처음 서울에 와서 느꼈던 문화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죠. 평소라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이 술기운에 편하게 흘러나왔네요. 지혜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웃었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정태의 귀에 울렸어요. 정태 씨는 정말 순수해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와인의 효과인지 지혜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죠. 지혜의 말에 정태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촌스러움을 단점이 아닌 매력으로 봐주는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정말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할 텐데 정태는 조심스럽게 물었네요. 세련됨이 전부는 아니죠. 이 도시에는 정태 씨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들 너무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죠. 지혜의 말에 정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서울에서의 천몇 달 동안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촌스럽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자신의 배경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기뻤던 거예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죠. 처음에는 소파 양쪽 끝에 앉아 있던 그들이 어느새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태는 지혜의 향수 냄새와 그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가 머리를 넘길 때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쳐갔답니다. 사실 지혜가 한참 침묵 후에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죠.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정태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죠. 처음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쪽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정태의 눈이 커졌어요. 지혜의 고백에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네요. 베트남에서 만난 여자들이에요.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어린 여자들.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정태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아픈 비밀을 자신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정태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답니다. 와인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길 반복하며 지혜는 점점 더 많은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도 그저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한다는 것. 몸과 마음이 모두 멀어져 이제는 이름만 부부인 상태라는 것까지.
미안해요. 정태 씨.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혜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말했죠.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말씀하고 싶으신 거 다 말씀하셔도 돼요. 정태는 진심으로 대답했죠. 그녀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외로워요. 요즘에는. 그녀의 눈물에 정태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만지는 순간 가슴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운 느낌의 그녀의 손이 정태의 손 안에서 점점 따뜻해졌죠. 그 순간 정태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네요. 한 번은 너무 외로워서 지혜가 말을 망설였어요. 사실 호빠에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정태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네요. 강남의 완벽한 주부 같던 그녀가 호빠에 갔다는 사실이 의외였지만 어떤 판단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답니다. 23살 남자애와 밤을 새워 놀았어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지혜가 말을 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작아졌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계속 정태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태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말에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의심스러웠죠. 지혜가 자신을 생각했다니. 정태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공기 중에 무언가가 폭발하기 직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클래식 음악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정태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답니다. 지혜 씨. 정태가 목소리를 낮추어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지혜가 몸을 기울여 정태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네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어요. 와인향이 섞인 그녀의 숨결이 정태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잠시 놀란 정태였지만 곧 그는 지혜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생애 첫 키스였죠.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고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네요. 시간이 멈춘 듯한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죠. 지혜의 눈에는 욕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정태는 자신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그녀도 들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답니다. 미안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녀를 향한 동경.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까지. 그렇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정태는 자신의 꿈과 고민을, 지혜는 자신의 외로움과 상처를 조금씩 꺼나누었죠. 그들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태는 그날 밤 지혜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느꼈네요. 그녀의 웃음소리, 생각에 잠길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와인잔을 들 때, 우아하게 움직이는 손가락까지. 그는 지혜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때, 정태는 마지막 지하철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쩐지 그는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죠.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네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지혜가 말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태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지혜가 그의 팔을 잡았네요. 그 순간 정태는 다시 한번 지혜의 체온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길이 그의 팔에 닿아 있는 그 짧은 순간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다음 과외는 평소와 같이 화요일이죠? 네. 그렇죠. 그때 봐요. 정태 씨. 지혜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정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지혜에게 강하게 끌렸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그녀에게 빼앗긴 듯 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지혜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이것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깊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가슴이 떨렸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정태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은 감정을 느꼈네요. 이것이 사랑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리고 다음 만남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답니다. 지혜의 마음은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정태와의 키스 후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깊은 후회와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죠. 준석의 과외 선생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오랜만에 뛰고 있었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혜는 최근 몇 년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 해외 사업으로 성공한 남편, 공부 잘하는 아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준석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아들과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네요.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던 거예요. 그런 그녀의 삶의 정태는 갑작스럽게 나타났죠. 처음에는 그저 찬우가 소개해준 과외 선생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점점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네요.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 부끄러움에 빨개지는 볼,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그 진실된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답니다. 내가 미쳤나 봐. 지혜는 생각했죠. 그 아이는 내 아들 과외 선생님이야.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불안했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답니다. 다음 과외 날,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은 척 행동했어요. 하지만 가끔 지혜와 눈이 마주칠 때면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볼이 붉어졌네요.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준석의 방에 들어가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마다 정태와의 짧은 눈 맞춤을 즐겼답니다. 그날 과외가 끝나고 준석이 방에 들어간 후 두 사람은 다시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이전과 달리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지난번 일, 정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지혜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실수였나요? 정태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죠. 지혜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맞아, 실수였어라고 말해야 한다는 이성과 아니야, 내 진심이었어라고 말하고 싶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눈을 들어 정태를 바라보았죠.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정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혜의 손을 잡았죠.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점점 그의 손 안에서 따뜻해졌네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는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준석의 과외가 끝난 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때로는 한강변을 산책하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지혜는 자신이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느꼈고 정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항상 비밀스러워야 했죠. 강남이라는 좁은 세계에서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을 만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고 항상 주변을 살피며 조심했답니다. 정태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는 때때로 괴로웠어요. 그는 지혜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죠.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이런 관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네요. 6월의 어느 밤, 두 사람은 한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커의 기타 소리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행복해요? 정태가 물었네요. 지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죠. 네,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맞는 걸까요? 정태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죠. 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태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지혜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죠. 그녀의 향기가 그의 코를 자극했네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죠. 이 관계가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예감이 그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준석은 영어 캠프를 위해 한 달간 미국으로 떠났어요. 지혜의 남편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죠. 이제 두 사람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정태는 처음으로 지혜의 집에서 밤을 보냈답니다. 넓은 침대, 고급스러운 침구, 은은한 조명,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는 지혜의 품 안에서 행복을 느꼈죠.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향기,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네요. 하지만 그날 밤, 정태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이 과연 지혜에게 충분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죠.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성이었으니까요. 세련된 취향, 넓은 지식, 그리고 경제적 여유까지. 반면 자신은 아직 학생에 불과했고 가진 것이라곤 젊음과 순수함 뿐이었네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는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지혜가 눈을 뜨며 물었죠. 정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 지혜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물었네요. 우리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정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질문의 무게는 무거웠어요.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네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요. 내게는. 정태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지혜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그는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을 함께 보냈죠. 때로는 지혜의 집에서, 때로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펜션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네요. 정태는 지혜에게서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사랑을 경험했고, 지혜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꿈은 깨어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준석이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날, 정태와 지혜는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혜의 집 거실에서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네요. 누구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석은 내일 오기로 되어 있었고 남편은 이번 주에 돌아올 예정이 없었으니까요. 정태도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왔어.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지혜의 남편이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정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어요. 도망갈 곳도 없었네요. 이미 늦었죠. 거실로 들어서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는 거실에 있는 정태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네요. 누구지? 지혜의 남편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죠. 그의 시선이 정태와 지혜 사이를 오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병과 두 개의 잔, 그리고 촛불까지. 상황은 명백했네요. 여보, 오늘 올 줄 몰랐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베트남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그는 정태를 향해 걸어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정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손바닥에 진땀이 흘렀네요. 하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석이 과외 선생님입니다. 지혜의 남편. 최재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태를 바라보았어요. 과외 선생님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침묵이 내려앉았죠. 정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지혜도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내일 준석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과외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간신히 말을 이었죠. 재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정태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답니다. 그래? 그럼 와인은 왜 마시는 거지? 재훈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네요.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정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준석이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정태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걸으려 노력했죠. 그때 재훈이 그의 앞을 막아섰네요. 잠깐. 재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정말 과외 선생님이야? 정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재훈의 눈을 똑바로 보려 했지만 그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을 피했답니다. 네, 서울대 의대생입니다. 찬우랑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이만 가보세요. 재훈이 마침내 길을 비켜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죠. 정태는 지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서둘러 아파트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이 잊힌 듯이 뛰는 것을 느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는 괜찮을지, 온갖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네요. 아파트를 나와 한참을 걸었을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혜였죠. 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네요. 지혜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정태 씨,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관계를.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네요. 준석이 과외도 그만두게 할 거래요. 정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제 더 이상 지혜를 만날 수 없다니. 그리고 준석의 과외마저. 정태 씨, 당신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네요. 이제, 안녕. 전화가 끊겼어요. 정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죠. 밤바람이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네요. 그는 길가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답니다. 그날 이후 정태는 지혜에게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이메일까지. 하지만 모든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죠. 그녀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네요. 시간이 지나도 정태는 지혜를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잠들곤 했죠. 그녀의 미소, 그녀의 향기,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네요. 대학에서의 생활도 엉망이 되었어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시험 성적도 떨어졌죠. 친구들은 정태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이런 관계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들 그를 비난할 것이 뻔했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태는 우연히 찬우를 만났어요. 찬우는 호주에서 돌아온 후 정태와 이모가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네요. 그리고 이모인 지혜가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미국으로?
정태는 놀라서 물었네요. 응. 삼촌이 미국 지사로 발령받았대. 준석이도 거기서 학교 다닌대. 찬우는 담담하게 말했죠. 근데 넌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정태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과외가 끝나서 놀랐을 뿐이야. 찬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새 과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정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지혜가 있는 먼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정태는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준석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그는 지혜에 대한 소식을 더 듣지 못했네요. 가끔 보냈던 이메일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정태의 기억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어느 비 오는 가을날, 정태는 병원 실습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우산을 쓰고 걷던 그는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익숙한 실루엣에 발걸음을 멈췄네요. 빗물이 튀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라움에 사로잡혔어요. 지혜였죠. 5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어깨에 살짝 젖어 있었네요. 지혜도 정태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주변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답니다. 정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혜 씨. 지혜는 살짝 미소 지었죠. 그 미소는 정태에게 5년 전의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불러일으켰네요. 정태 씨,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언제 돌아오셨어요? 정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네요. 한 달 전이요. 지혜의 눈에서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빛이 맴돌았어요. 이제 혼자예요. 정태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죠. 혼자라는 말의 의미를 그는 직감적으로 이해했답니다.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맑게 갠 지 오래였어요. 카페에 앉아 지혜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후 그녀의 결혼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했죠.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들, 소통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그들의 결혼을 끝냈네요. 준석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미국에 남았고 그녀는 새 출발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동안 정태 씨는 어땠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네요. 정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죠. 몇 번의 연애도 있었지만 진심을 다해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저는 잘 지냈어요. 곧 의사가 됩니다. 정태는 미소 지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혜 씨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정태 씨를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보낸 이메일들 모두 읽었어요. 답장을 못해서 미안해요. 카페의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죠. 오랜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5년의 간극을 조금씩 메워갔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들은 이야기했네요. 비는 그쳤고 정태는 지혜를 그녀의 새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현관 앞에서 지혜는 망설이다가 말했죠. 들어올래요? 그날 밤 5년 전에 중단되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닿는 손길, 그리고 나누는 입맞춤까지 모든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네요.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답니다. 정태는 지혜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행복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죄책감도 불안함도 없었죠.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네요. 봄이 찾아왔을 때 정태와 지혜는 이미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나이 차이가 있든 과거가 어땠든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의 사랑뿐이었네요. 정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번역 일을 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갔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답니다. 여름이 되자 정태는 지혜에게 청혼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는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며 물었죠. 지혜 씨, 저와 함께 해 주실래요? 이번에는 진짜로, 영원히. 지혜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태 씨,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준석은 어머니의 재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정태가 자신의 옛 과외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반가워했네요. 그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와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했답니다. 결혼식 날, 정태는 제단 앞에 서서 지혜를 기다렸어요. 그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5년 전, 그가 처음 잠원동 아파트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었네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정태가 지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꿈이 아니에요. 정태 씨,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나이 차이, 과거의 상처,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죠. 때로는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했네요. 정태와 지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